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은 그 AI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많이 있으신 만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평가와 그것에 따른 어떤 투자 의사결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 초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네. 미래세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네. 타이거 김수정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AI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AI 열풍은 지속될 것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실물 경제적으로는 AI는 사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실물 경제적으로 정말 전 산업에 걸쳐서, 그러니까 에브리웨어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 보급되고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주목되니까 선임 매니저님과 이 부분을 좀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AI 트렌드, 많은 분들이 좀 반신반의하신 분도 있고 이제 티핑 포인트다,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약간 8월, 7, 8월이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네. 그 주요 기업들이라고 칭해지는 엔비디아, 뭐 애플, 뭐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도 기업별로 좀 차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이 AI 관련돼서 좋게 실적을 발표를 하면 주가가 막 올랐다가 그렇죠. 안 좋게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막 떨어졌다가 이런 네.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불안감은 증폭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의 우리의 고민은 이거를 기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AI는 주가 측면에서는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은 또 주가는 또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영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잠깐 쉬었다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미국의 전반적인 증시는 세 가지 요소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미국 대선, 이거는 무조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정리를 해주고 계시지만 경제 상황,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금리 인하의 폭에 대해서 시장과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지표들의 해석이 엇갈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갈리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대부분 다 기업들의 실적을 제외하고는 매크로적인 이슈잖아요. 이제 그렇죠.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AI라는 산업을 긴 호흡에서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지금 성장하는 중간에서 잠깐 쉬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꺾이는 상황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I는 1959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AI라는 네. 기술은. 네. 너무 옛날로 가서 죄송합니다. 네, AI의 탄생은 다트머스라는 대학교에서 처음 탄생했다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1956년 이후로 봄과 겨울을 지나서 이제는 저는 여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뜨거운 여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잠깐 겪는 진통 같은 구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I 자체가 다운턴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면 AI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나 발전 관련돼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돈을 벌고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우리 AI 굉장히 잘했어요라고 얘기한 메타는 주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는 그냥 진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AI가 더 이상 돈이 안 된다,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 실적이 받쳐줘야지 오르는 건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 이건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본 지출, 그런 대표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내역들을 한번 보시면 네. 아마존은 자본 지출이 2분기 기준으로 164억 1천만 달러,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3%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91% 정도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동기 대비 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실적 발표 같은 거를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물어봅니다. 실시간으로. 네네. 왜 이 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너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돈을 쏟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이번에 조금 다소 아쉽기는 했는데 자본 지출과 수익성을 좀 길게 그려보면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제대로 썼고 여태까지 그 돈 쓴 데서 우리는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자본 지출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 AI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 발전에 대한 의구심은 그렇게까지 크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똑소리 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보태면 AI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지금 어떻게 AI가 혁명적으로 확대 보급되는 과도기인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24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재벌이라고 분류되는 대기업들이 이제 AI 중심으로 그 조직을 다 개편했어요. 그래서 AI 전문가를 조직의 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재배치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 SK그룹이라든가 LG그룹이라 모든 그룹들이 다 그렇게 AI 구조로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실물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 여러분의 니즈에 딱 맞는 그 영상을 팝업 시켜준다는 것도 AI 서비스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바일 폰을 새로 사요. 그럼 거기에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추가된 있는.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하드웨어인 거고요. 네. 그렇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역시 AI 서비스로 경쟁을 격화시켜 나가고 있고 디바이스, 하드웨어 기업들도 AI 기능들을 더 경쟁적으로 추가해서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정말 AI is everywhere라는 그 문장은 이제부터 이제 점차 체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데스크탑에서 에어컨에서 TV에서 모든 디바이스나 어떤 플랫폼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AI가 구조적으로 계속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 실물 경쟁이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 구조를 그냥 잠깐 제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본다면 어쨌든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런 우상향의 그림으로 AI 시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나 이제 주식 들어가야겠네 아니면 빠져야겠네 하면서 계속 이런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나 이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플럭추에이션을 그렸다. 이 구간은 과열됐네 하면서 다시 조정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실물 경제랑 그냥 벗어나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AI가 실물 경제적으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버블이냐 아니면 저평가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용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이 시장을 보는 의견이에요. 기본적인.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면 AI 시장은 확대되는데 주식시장은 조정과 과열을 거치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 AI 시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소위 앞에 말씀드렸던 빅테크가 이 헤게모니를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중소형 어떤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이 기회를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혹시 분석하십니까? 이거는 AI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가 좀 미래를 뭐 예측까지는 아니어도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AI 산업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개입니다. 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거.
네. 그냥 정말 심플하게 문장으로 구사를 하자면 이걸 잘하는 게 이제 결국에 AI를 잘하는 회사가 되는 건데 꼭 생성형 AI가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AI 뭐 관련되어 있는 시설, 학습부터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AI 관련되어 있는 심도 깊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어디일까? 일단 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출렁인 다음에도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딱 등장을 했죠. 예를 들어 챗GPT가 등장을 했는데 데이터 처리가 급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어로 검색을 하고 이거에 대한 거를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연산하고 저장하기 위한 AI 인프라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교수님도 아무래도 이제 실물 경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맞아요.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럼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전 세계적인 데이터 규모는 2배, 3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AI를 구동시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급증합니다. 제가 어디 논문에서 봤는데 챗GPT를 구동하는 GPT-4를 하루만 구동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9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실시간으로 비용이 증가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며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라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해성같이 어떤 기업이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헤게모니는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데이터를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건 좀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오픈 AI 엔지니어 분의 급여가 그냥 보통의 개발자분들 급여 대비해서 1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러운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I 산업이야말로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AI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AI에 여태까지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인데 앞으로도 이거를 감당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이제 선별을 해보자니 자본 지출을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Magnificent Seven이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이 이기고 돈을 많이 쓴 걸 기본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이기고 그다음에 이 돈이 향하는 기업이 이기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기업에 이제 강연을 갔을 때 네네. 그러면 또 강연 대상자들이 다양한데 네네.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서 이번에 경력 신입자 과정, 경력 신입, 그러니까 신입인데 경력 신입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경력 신입 대상자들에 대한 프로필을 먼저 주세요. 그럼 이제 프로필을 봅니다. 300명 중에 250명이 박사예요. 다 AI 박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석사급인데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 AI 영역에서 혹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영역에서 일을 했었던 경력자예요. 이들이 경력 신입자예요. 이뿐 아니라 여러분 아실 만한 어떤 금융사 홈페이지 가보세요. 인력 채용 보세요. 지금 금융산업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력 구조조정인데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찾는 인력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AI 빅데이터 전문가들입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적으로 AI 서비스 경쟁을 격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AI 인력들을 계속 채용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I가 이렇게 확대 보급될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임님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그 상품을 추천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AI 빅테크 기업 이들이 이 전체를 리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적합한 ETF 상품 같은 것이 있을지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AI 관련되어 있는 상품, AI의 헤게모니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동의를 조금 하신다라면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이제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탑10 ETF인데 네. 일단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이 제가 AI의 역사를 그려놓은 표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1956년에 미국에서 탄생을 했어요. AI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리드를 하고 있는 산업이면 분명합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AI 빅테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AI 관련되어 있어서 매출 증가라던가 그 추가 순이익 성장률이 없다면 사실은 약간 좀 성장성의 의문을 가져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돈을 기업이 벌어야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로 좀 압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해당 ETF 상품에서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맞아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고 왜 그런 기업들을 담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네. 언급했던 그런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두 가지 조건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조건에 입각을 했을 때 AI를 통해서 헤게모니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을 좀 추려봤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더 높은 성능의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데이터 양이 증가를 하고 더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예시를 제가 한번 네. 드려볼게요. 이렇게 아무리 말로 해봤자 어떤 데이터를 뭘 얼마나 가져간다는 건가. 네, 물론 저희가 검색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되기는 한데 가장 제가 얘네 너무하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저도 이제 AI를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구글에서 가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약간 네. 그래야 될 때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될 때가 네, 있습니다. 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데이터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그 데이터가 구글이 어떻게 쓰냐면 본인들 AI 기술 발전시키는데 저희한테 라벨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뭐 당연히 딥 러닝을 하면은 라벨링이 필요가 없는데 네. 라벨링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계가 아직 색깔이 비슷한 경우에는 얘가 횡단보도인지 그냥 도로인지 아니면 얘가 신호등인지 그냥 전봇대인지 이런 거를 지금 너무 잘하겠지만 그걸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붙이는 게 가장 그 똑똑해지는 방법이거든요. 느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글은 수많은 유저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이걸 시키는 겁니다. 너 비밀번호 바꾸고 싶으면 이거 해. 우리가 이거 AI 라벨링 갖다 쓸게. 네.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건 네이버도 있는데 그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이것도 비밀번호 변경을 할 때 그 이상한 필기체로 써 있는 숫자나 글자 같은 거 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애초에 시작된 이유가 고문서 해석이거든요. 옛날 오래된 필기체로 되어 있는 문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말고 기계한테 시키고 싶은데 이 글자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축적한 데이터로 나온 게 저는 구글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를 딱 찍었을 때 글자나 필기체나 이런 것도 다 인식을 하는 게 그거 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네, 이거를 캡처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AI 데이터 라벨링을 저희한테 시켜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용자 수가 줄진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정말 양질의 데이터, 라벨링까지 다 돼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그 전 세계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들은 누구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무릇 데이터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유저가 많은 그런 플랫폼 회사들 생각해보면 구글,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줬잖아요. 그들한테. 저희의 소비 패턴,
저희의 성향 이런 것까지 더 좋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장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양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AI 학습을 돌리기 위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 발표 때 클라우드 매출이 어땠고 영업이익이 어땠고라고 하면서 주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 관련돼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파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시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시장의 대장은 누구지 보면 다시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플랫폼 기업들이 ETF에 포함이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면 두 번째가 빠르게 처리하는 거가 필요한데, 이건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플랫폼 기업들이 본인들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와 각광받았던 이유를 다시 곱씹어 보시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어떠한 GPU보다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고, 2023년 기준으로는 AI 반도체 칩의 시장의 98%를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블랙웰의 성능이 잘 모르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왕좌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GPU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AMD, 그다음에 이번에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TSMC라는 회사는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도 단연 글로벌 대표 주자인 거고, 네. 그 다음에 ASML이 좀 많이 이 주가가 흔들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만큼 똑똑한 뇌를 만들겠다는 건데 정말 섬세한 노광 장비가 필요해서 이건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ASML. 그 다음에 좀 유명해진 회사인데 브로드컴이라고, 이 회사는 사실 정말 오래된 회사고 원래 시가총액이 정말 컸던 회사라서 네. 원래부터 미국의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아식이라는 반도체 칩을 얘네들이 설계를 하는데, 이게 AI 반도체 칩들끼리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더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종목을 만들어서 ETF에 담아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기본적인 이제 구조가 AI 서비스 경쟁이 격화되고 AI가 확대 보급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 기업들이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들은 이제 주로 플랫폼 기업들인데 동시에 소위 클라우드가 요구되니까 그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들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동이 다 되려면 당연히 AI 반도체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AI 관련 이 ETF 상품에 다 담겨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AI 밸류 체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AI가 정말 유망하겠구나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추천될 만하겠구나라는 그 공감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긴 시간 아주 똑소리 나게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끝으로 꼭 이 상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AI 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사실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네. 매크로적인 이슈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공부해 볼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AI 밸류 체인을 이해하고 또 ETF 투자 상품에 대한 추천도 주시고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네, 독자분들께도 제가 참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상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